뚝뚝 서서 쳤습니다. 오늘따라 밝고 한초가 달빛 만고에 정다워라.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백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느니 며칠일까. 독서는 잘하고 있느냐? 내 아버님 여러 책 중에서 시경과 주역이 오묘하고 재미있어 이름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읽어보니 어떻느냐? 시경은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고 주역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내 말을 이해하겠구나.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너의 사주는 김태현부의 풍경 기능 속에서야 부의 뜻을 흔히 펼칠 수가 있다. 운명을 거스르면 안 되겠지. 그렇다. 운명이란 거둔 수가 없는 것이다. 너는 이곳에서 평범하게 있으면 흉왕골을 당하거나 노절할 운명이다. 아버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기능 속으로 들어가야 너의 뜻을 능히 펼칠 수가 있다. 그럼 기생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너의 사주가 그러하다. 어찌 그런 사주를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너는 앞다른 골목에서야 귀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그 귀인은 너의 힘으로 미친 명령이 가능하다. 너는 너 자신도 살아야 하지. 남도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름 속에 연꽃이라 했으니 내 비록 기방에 있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우 여러와 경건의 동자를 기막에 버렸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남의 운명을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요. 나도 오늘 그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뭐든지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 그래도 우리 무용이 나중엔 피하게 될 것이니 좀 겁내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비록 기생의 팔자로 태어났으나 반드시 나를 바로 세우고 남도 바로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기생의 신분이면서도 방탕아를 정승반열에 올려놓은 당찬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될까 합니다. 새싹들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늦은 봄 어느 날 인왕산 빛을 주변에서 상춘야흥이 벌어졌는데 한참 흥을 돋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불청객이죠.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려.
얼마 전에 타계하신 시묘론 정승과 한 집안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국공신인 업자 붙자 쓰시는 충성대 그의 아들 아니고, 그리고 충성대가 손자 우죽궁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정승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타계하신 김영은 정승 또한 동생 되시는 홍군과 함께 경제 정승이 아니옵니까? 홍원공에 나면 나도 좀 압니다. 그 소문에 듣자 하니 몇 년 전인가 그 손주가 진사시에 나가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눈이 부시다고 이렇게 서울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세라니까 무신이 없는데 우리가 애미가 없이 컸으니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날 연회에 참석한 기생 중에 낀 일타웅이란 김여인입니다. 일타웅 나이는 18세로 어리나 용모도 예쁘고 수려한 데다가 시문과 가무에도 능하지만 그보다도 더 특별한 것은 사각이 출중했습니다. 한번 관상을 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름난 관상가였으니 말입니다. 둘러보니 자중에서 네가 제일 미세계로다. 이름이 뭐냐? 일타웅이라 하옵니다. 응? 일타옹? 요즘 당황해서 소문이 자자한 일타옹이 바로 너였더냐?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 그래서 아직도 머리를 못 올렸다지? 아야, 듣는 대로 미세계로다. 자, 수만장 딸거라. 범상한 상이 아니로다. 정승의 골상을 타고났구나. 조상의 영덕을 입어 좋은 일도 있을 상이나 자칫 때를 잃으면 거지가 될 수 있는 상이라.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느니라. 지금부터 아예 나오고 너희 집에 가자꾸나. 지금은 못 갑니다. 왜? 내가 싫으려냐? 아니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지라 자리가 비울 수 없어서 그럽니다. 대신 연회가 끝나면 도련님 댁을 찾아갈 터이니 댁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집은 개동이라. 개동 골목에 들어서서 시흥성지 댁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얼마부터 다 아느냐. 틀림없이 찾아오겠지. 그렇지 않아도 도련님을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집에 먼저 가셔서 꼭 기다려 주십시오. 꼭입니다. 그래? 그럼 약속하자. 서방님과 잠자리를 하고자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간상을 보면 공부만 잘하시면 크게 되실 분이시며 더군다나 개국 공신 정성백의 후예라 더욱더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몰라가 가무는 성을 생각은 아니하시고 벌써부터 부녀자나 희롱하고 다니시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더냐? 남아대장부가 한 번 마음 먹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도련님은 3년 전에 진산 초시까지 합격하신 분이 아니시옵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너하고는 어찌 되는 것이냐? 만약 도련님께서 공부를 결심만 하신다면 소첩은 오늘이라도 기적을 벌이고 도련님 댁에 들어가 도련님을 돕기 위해 시부르고 노릇이라도 하겠사옵니다. 그래? 아직 거기야. 한번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지. 그러자면 이 가문에 들어가려면 노마님의 허락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 맞다. 나랑 같이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안 됩니다. 어머님은 저 혼자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계십시오. 마님, 문안드리옵니다. 저는 금산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지 석 달 된 기념 일타웅이라고 합니다. 아휴, 주색잡기 밤낮이 없는 마흔아니가 이제는 희생을 집에까지 끌어들이는구나. 소인네는 비록 기녀의 몸이기는 하오나 돈을 바라고 도련님을 따라온 것은 아니옵니다. 만일 소인네가 재물을 탐내었다면 어찌 가난한 더벅머리 총각을 따라왔겠나이까. 인상도 웃는 상에다 귀염까지 희수가 사죽을 못쓸만 하고, 그렇다면 네가 어떠자고 우리 아이를 따라 집에까지 왔느냐? 제가 상학을 배워 간상을 좀 볼 줄 압니다. 도련님의 간상을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장차 인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주 천하의 남봉꾼이 될 것입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방탕생활을 접고 공부를 착실히 하셔야 하는데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는 즉 제가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옵니다. 그러자면 노마님의 허락이 있으셔야 하고, 허락만 하여 주신다면 소인네는 오늘이라도 기적에서 몸을 안전히 씻고 도련님 댁에 들어와 모든 정성을 다 바칠 것이옵니다. 희수가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자라면서 삐뚤어진 지가 언 15년이 넘었다. 그런 애를 바로 참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가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집 형편도 그리 넉넉지 못한 처지에 어떻게 견디겠느냐? 소인네가 후광하러 오는 것은 아니었고 도련님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오니 개념치 마시옵소서. 여자라서 가장 큰 사업,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목을 바로 세워 출사하여 입신양명시켜 성공시키는 일이 일생일대에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한 인생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다만 마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슨
말이든 어서 해보거라. 소인네가 도련님을 모시는 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간섭하지 마시옵고 모든 것을 소인네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비록 희생이기는 하나 지혜롭고 양반의 법도를 알며 미색에 비해 요망치 않으니 내 아들을 맡겨볼만 하구나. 내가 나서 아들을 처지경으로 만들었거늘 무슨 간섭을 하겠느냐.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이니 그저 사람만 만들어주면 것이니 부디 두 손 놓아 부탁하마. 노마님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지 기생 일타움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당시 명문가의 자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기생과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노마님도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네, 어머니와 허락을 받았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얼굴도 다 맞아. 너와 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도련님은 정말로 공부할 결심을 하셨사옵니까? 물론이지. 장부 이름이 중점금이라 하지 않느냐?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지 함께 자는 것부터 따지고 나섭니다. 그려 수컷들이란. 소인네가 도련님을 모시게 된 이상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겠사오나 그리야 하는데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금도라고? 무슨 말이더냐? 서방님은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매일 잠자리를 함께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어찌한다는 거냐? 서방님, 책 한 권을 떼시면 그날은 밤을 함께 하겠사옵니다. 한 달에 한 권을 떼시면 그날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될 것이며 매일 한 권을 읽으시면 매일 밤을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할 테니까 4월에 같이 지낼 수 없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도련님하고 잠자리나 함께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도련님께서 공부를 게을리 하신다면 저는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하려면 4월에 책 한 권씩 필요하겠군.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것만이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칼을 드십시오. 팔을 내리셔요. 노소신 영감님, 일찍이
시강원 사설을 지으시. 태계 선생과도 막역한 사이요. 인격도 공유할 뿐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도 당대 대학자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알고 있느냐? 노수신 영감이시라면 우리 아버님과도 동문 수학하실 터라 거절하지는 않으실 게다. 자네 왔는가? 예. 그렇잖아도 자네 소문을 듣자 하니 공부는 전폐하고 주색이 빠져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걱정하였더니 이렇게 자네가 나를 찾아왔더니 기쁘기 한량이 없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가문의 영광을 크게 빛내도록 해보게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이야 겨우 다 배웠네. 그동안 집성각에 간절해서 한밤중이지만 이렇게 달려왔다니. 공자님이 삼천덕을 하셨다는 시경, 도련님께서는 보름동안에 다 해오셨다니 정말 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분자 양양 좌집방. 씩씩한 우리님이 왼손에 생황 들고 우초아유방 기락지의. 오른쪽에 나를 불러 방에 오라 하니 정말 즐겁구나, 이런 뜻이지요. 맞다, 맞아. 네가 나보다 한 수 이로구나. 도련님 정말 장하십니다. 도련님의 머리가 이처럼 청명하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한번 결심을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나는 네 덕에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고 세상 사는 재미를 알게 해줬으니 네가 비록 어려운 처지였긴 하나 지금까지 우덕이 높고 품행에 정수관적으로 보아서는 너야말로 요도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다면 도련님은 1년 내에 급제하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면 장가를 하셔야 한다. 내가 아무리 함께 산다고 해도 하나 이 사이는 기녀와는 정식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가와 사돈을 맺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 여쭐 말이 있사옵니다. 도련님 장가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그 애를 창가를 들라는 말이냐? 그럼 너는 어쩌고? 도련님은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시며 기녀를 정부인으로 삼는 법은 없으며 앞으로 방해만 될 뿐입니다. 신분이야 어쨌든 너를 두고 어찌 또 며느리를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다. 소천이 기녀의 몸으로 이 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서방님 한번 잘되게 하기 위해서였고 마님께서 소인네를 이 댁에 드리는 것 또한 같은 일이 아니옵니까? 지금 이 댁을 보면은
애당초 마음먹었던 일은 다 틀어지고 마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대대로 가난한 집에 누가 명문 폐갓집 교수를 주려고 하겠느냐? 그런 걱정은 마시옵소서. 그동안 교수감을 몰세게 보았는데 지금 승기를 지내고 계신 노수신 영감님 때 교수가 매우 정숙하여 도련님의 배필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던 타원이 매파를 보내시면 반드시 성사하실 것이옵니다. 성지의 벼슬을 한 집안에서 뭐가 부족해 금주옥엽 사랑하는 귀한 따님을 우리 같은 가난뱅이에게 주겠느냐?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매파를 보내어 청원하시면 거절은 아니하실 것이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노부신 승지로 말씀 올리며 노수신 영감님의 아우가 되시는 분이시며 형님께 물어보시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될 터이니 어느 부모가 도련님같이 훌륭한 사익감을 마다하겠나이까. 청이 싸웁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머니 벽방에서 지낼까 하옵니다. 아니 어찌 그러느냐?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어머니 곁에 있어 서방님께서 정부인에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정부인과 함께 집안이 화목할 것이옵니다. 어머니께서도 서방님께 당부해 주시면 좋겠사옵니다. 너는 나를 여러 번 놀라게 하는구나. 참으로 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하니 내 마음엔 네가 청부인이고 네가 조강지처다. 어머니, 소위 내가 기녀의 몸으로 이 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도련님 한 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성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 다시 학업을 겨울이하고 소인의 충고도 무용지물이 오니 소인네는 별도리 없이 이 댁을 떠날까 하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온 후로 집안에 화색이 돌고 비로소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네가 이 집을 떠나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느냐? 소인네가 이리 하는 것도 도련님이 정신을 차리시어 다시 면하게 분발하게 하기 위함이 오니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서방님께 이 말만 전하시면 됩니다. 부르셨으니까 이놈! 당장 끌어안지 못하겠느냐? 이놈아, 너도 사람이냐?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너는 우리 가문에 덕자 부자를 쓰시는 개국공신 심정승 어른의 7대손으로 조선조에 들어 정승이 5분이나 나온 명문가의 자손이 아니더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놈아! 네가 이 뭘 알아? 못난 놈! 우리 개국공신 가문에 너 같은 놈이 나와 집안을 망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 차근에 그 애는 너 같은 놈을 사람 만들겠다고 그리 애를 쓰다가 결국은 집에서 나가 버렸으니
그간에 차그네가 애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픈 것을 어찌 하겠느냐. 그래, 네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다시는 그 애를 볼 생각 말라고 하더라. 나는 이제 자식을 제대로 간수지 못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조상님 전에 사죄할 것이다. 어머니, 소자가 밀어나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착실히 공부하여 가문의 영광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일탑은 어디로 갔습니까? 간 곳을 알면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집이 이만하게 사게 된 것도, 내가 선배들을 한 것도 다 일탑은 덕 아닙니까? 그러나 간 곳을 모르니 당장 찾을 수도 없겠거니와 안다 하더라도 그 애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애가 울며 나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네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이 집에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였느니라. 일타옹, 그대야말로 나의 영원한 스승이요. 내가 흐트러질만 하면 어김없이 나를 바로 세우는 거요. 당신은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어머니, 이제라도 다시 공부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해서 기필코 일통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내 아들아, 참으로 참하구나. 어디 보자. 정녕 네가 내 아들이었다.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어머니, 이번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머님의 보살펴 주신 덕분이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내가 아니라 차근의 일타옹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니라. 그러니 이제라도 차근애를 찾아 오늘의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 어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왕님의 문가급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나의 이 영광은 오직 너의 그 큰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서왕님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소점이 무엇을 했다 하시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그간 기체오마망하시옵니까? 잘 계시네. 저희 모친께서 부용이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오니 부용이와 함께 집에 갈 수 있도록 알아가해 주시옵소서. 여피의 정부라고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 그러면 자네는 내 사위가 되는 것이니 앞으로 내 딸을 더욱 아껴주게나. 이것이 딸을 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이라네. 명심하겠습니다. 오, 네가 왔구나. 안거라.
내 아들이 작은애 네 덕에 문과 급제를 하여 읽듯이 좋았으나 네 소식을 몰라 애만 태우던 차에 너를 다시 만나니 다시 없는 경사로구나. 어머니 곁을 떠나 이제야 돌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너의 지혜로움과 깊은 도량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참으로 너야말로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여중군자로다. 이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느냐. 심수차는 일타웅이라는 무시를 두고 있는가? 듣자 하니 수찬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조를 아주 잘한다고 들었네만. 예, 그래하옵니다. 그러면 내일 일타웅을 내동하고 입궐하라. 예, 그래. 너는 기생의 몸으로 나라의 제목이 될 사람을 길러냈으니 이는 힘씨 일가의 운뿐 아니라 바이다에게도 더없이 큰 운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고마운 뜻으로 이제 작은아마 부각부자하니 무엇이든 너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 이 또한 과인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고 하옵니다. 심수찬을 금상군수로 제수하여 주신다면 시척으로서는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나이다. 아니, 왜 하필이면 집을 금산거울이냐? 금상거울은 시첩의 부모가 살고 계신 고향이옵니다. 심수창께서 금상군수로 제수받으시어 부임하시게 되면 시첩으로서는 금이 환영일 것으로 아뢰옵니다. 과연 너는 교성이 깊고 영특한 아이로다. 장인어른, 이술을 받으시고 만승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에 대한 이월에 아들 또한 세상까지 우리 가문을 축제주에 있는 분명을 또 재물의 욕심이 없어 반드시 이름이 성전미로 높을 것입니다. 그 되도록 욕심부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인하여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큰 도움을 올 것이니 부디 정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영이 매사에 장인과 같은 고언으로 저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간신의 유혹에 넘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부영이의 선견 증명으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 멸문지하고 화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들은 같이 있군요. 여봐라, 풍악을 울려 흙을 덮어라.
이수라는 남자 하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 따라왔는데 이제 목적하는 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서방님의 일이 끝나면 나는 이 집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진퇴양단이 분명해야 하거든.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이야. 지나간 세월 생각하니 한 세상 보람되게 살았구나. 이마하면 태웠다. 죽거든. 서방님 산산에 묻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서방님 품에서 여보, 의심한 사람. 나의 출세는 안지 그대가 이끄는 대로 따른 것이었어. 이제 그대가 죽었으니 어찌 나 홀로 여기에 남아있겠소. 일이 서러워 못 가는 것이니 상여체를 붙잡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시 한수를 짓습니다. 어여쁜 꽃 한 송이 찾으려 나갔습니다. 상여에 실려서 향기로운 넋이 주저하며 가는 곳 어디로? 금강에 가을비 내리고 붉은 명정 적시니 그리운 내님의 이별의 눈물인가. 우리나라 여장부들을 잠시 생각해봅니다. 고구려 온달장본에 나오는 평강공주는 공주라는 지체 높은 몸으로 평범한 서민을 장군으로 만들었고, 조선조 신사임당은 양반의 신분으로 아들 이율곡을 대성인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단한 위치에서 훌륭한 일을 하였죠. 천민으로서는 명월 황진이와 일타옹이 비교되는군요.
살리는 철새의 미색과 천재적인 문장으로 문남성들의 연모의 대상이었고요. 일타옹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재주로 방탕화를 정승반열에 올려 몰락해가는 가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신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른바 참으로 알파고리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일타옹의 자신 넘치는 당돌한 각오의 한마디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죠. 여자로서 가장 큰 사업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목을 바로 세워 출산, 입신양명시켜 성공시키는 일이 일생일대의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한 인생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한 여인의 멋지고 위대한 일대기를 극화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지하에 계신 일타옹님께 그러면 라무무용단 창부시야 민병인 표현수 나산이 정신이 연주팀입니다. 해금 구미에 감사합니다. 해금 김태형 감사합니다. 하여금 한마수 고맙습니다. 우리 극단한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소단세 문화예술극단의 배우 노만님 역의 송인길, 심정숙의 한현옥, 그거 뒤에 있었고 일타옹 엄마 역의 황명수, 아버지 역의 이건, 일타옹의 나희수, 감탄화를 정승반열에 올린 일타옹입니다. 해설의 강민자였습니다. 다음은 원작, 기획, 연출